한때 자동차는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첫 차를 사는 날, 딜러에게 열쇠를 받아드는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이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동차가 생겼다는 것이 단순히 이동수단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는 증거였습니다. 중산층에 진입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중형 세단으로 차를 바꾸는 순간도 특별했습니다. 예전에 작은 차를 타다가 처음으로 소나타, 그랜저를 사는 것, 주변에서 알아봐줬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면 더 좋은 차로 바꾸는 것이 당연한 순서처럼 여겨졌습니다. 수입차 키를 손에 쥐는 순간은 또 달랐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 이런 차를 샀다는 것이 하나의 성취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입차가 주차장에 있으면 그 집이 달라 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자동차 전시장에 할인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출고 대기가 수개월이던 인기 모델들이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산차도 예전만큼 쉽게 팔리지 않고 수입차 시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계약서 앞에서 망설이고 신차 구매를 미루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도대체 자동차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동차가 안 팔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큰 소비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대한민국 소비 심리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전성기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중산층의 꿈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마이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소득이 늘면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게가 늘어났습니다. 현대포니, 엑셀, 국민차라 불리던 차들이 대중화됐습니다. 자동차를 산다는 것이 더 이상 부유층만의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자동차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를 가고 여름 휴가에 차를 타고 이동하는 문화.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해지는 환경이 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 수입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한미 FTA, 한EU FTA 이후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차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한때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수입차가 일반 직장인들도 할부로 살 수 있는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BMW 3 시리즈, 아우디 A4, 벤츠 C클래스. 이런 차들이 도로에서 흔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가 신분과 성공의 상징이 됐습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가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을 보여주는 신호가 됐습니다. 이 문화가 자동차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왜 자동차가 그렇게 잘 팔렸을까요? 5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가계 소득이 늘었습니다. 소득이 늘면 큰 소비재를 살 여력이 생깁니다. 자동차 구매 능력을 가진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둘째, 할부 금융이 확대됐습니다. 전액을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할부로 사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면서 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낮은 금리 시절에는 할부 이자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동차 구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자동차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어야 생활이 편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가족 나들이, 장거리 이동. 자동차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었습니다. 넷째, 신차 교체 주기가 짧았습니다. 3년, 5년마다 새 차로 교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교체 욕구가 생겼습니다. 이 교체 수요가 자동차 시장을 지탱했습니다. 다섯째, 수입차 대중화가 시장을 키웠습니다. 수입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시장 전체 규모가 커졌습니다.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이동하는 소비자들이 생기면서 프리미엄 시장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팔리기 시작했을까요? 8가지 변화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차를 사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비가 계속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고금리로 인한 할부 부담 증가입니다.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이자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천만 원짜리 차를 60개월 할부로 살 때 금리가 2%일 때와 6%일 때 총 이자 차이가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매달 내는 할부금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같은 차를 사도 총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 부담이 구매 결정을 미루게 만들거나 더 저렴한 차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차량 가격의 급등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반도체 대란과 공급망 교란이 차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각종 안전장비, 첨단 기능이 추가되면서 기본 가격 자체가 올랐습니다. 한때 2천만 원대였던 준중형 차가 지금은 3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중형차는 4천만 원,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차 가격이 평범한 직장인의 연봉과 비슷하거나 더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유지비의 전방위 상승입니다. 차를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보험료, 주유비, 정비비, 주차비 이것들이 모두 올랐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변동성이 크고 높게 유지됩니다. 정비 비용도 올랐습니다. 부품값, 공인비, 도심의 주차비도 부담입니다. 이 유지비들을 합산해보면 차 한 대를 유지하는데 매달 상당한 돈이 나갑니다. 이 계산을 해보고 나서 차 구매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기 불안으로 인한 큰 소비 연기입니다. 자동차는 큰 지출입니다. 경기가 불확실할 때, 미래 소득이 걱정될 때 사람들은 큰 지출을 미룹니다. 지금 당장 차가 없어도 살 수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사자는 결정을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가계 여유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 구매를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기차 전환기의 혼란입니다. 내연기관 차를 사야 할지, 전기차를 사야 할지, 하이브리드를 사야 할지 소비자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중고 가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구매 결정을 미루게 만듭니다. 잘못 사면 손해볼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고차 가격 변동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공급이 줄면서 중고차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정상화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조정됐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차를 살 때 미래 가치 하락 걱정이 생겼습니다. 일곱 번째는 젊은 세대의 자동차 필요성 감소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세대에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됩니다.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에서는 자동차 없이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택시 앱, 카쉐어링, 필요할 때만 차를 이용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차를 소유하는 비용 대신 그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대중교통과 공유 이동수단의 확대입니다. KTX, GTX가 확대되면서 장거리 이동에 차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카쉐어링, 전동 킥보드, 따릉이 같은 공유 이동수단이 일상적인 선택지가 됐습니다. 이것들이 자동차 소유의 필요성을 일부 줄여줍니다. 국산차도 부담스러워진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의 국민차 가격이 더 이상 국민적이지 않습니다. 아반떼, 소나타, 스포티지, 한국 도로를 달리는 대표적인 국민차들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때 2천만 원 초반이었던 아반떼가 지금은 풀옵션으로 사면 3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중형 차가 3천만 원을 넘고 중형차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됐습니다. SUV는 더 비쌉니다. 이 가격이 더 이상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분들이 생겼습니다. 옵션 선택도 부담입니다. 기본 트림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편의 기능들을 추가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기본 트림이 없어서 아쉬운 기능들이 있으니 옵션을 선택하게 되고 최종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집니다. SUV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세단보다 비싼 SUV가 인기를 끌면서 평균 구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세단보다 SUV를 선택하는데 SUV가 더 비쌉니다. 신차를 사는 대신 상태 좋은 중고차를 고민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상위 모델의 중고차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입차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입차는 이제 꿈이 아니라 계산이 필요한 소비가 됐습니다. 고금리 리스 부담이 커졌습니다. 수입차를 구매할 때 리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리스가 부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월 리스료가 크게 올랐습니다. 예전에 월 70만 원이었던 리스가 90만 원,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독일 3사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가 수입차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할인 프로모션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프로모션을 비교하면서 구매를 미루거나 더 좋은 조건을 기다립니다. 전기차 감가상각 불안이 있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내연기관 수입차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시선이 있습니다. 지금 비싸게 산 차가 5년 후 얼마에 팔릴지 걱정됩니다. 유지비 부담도 있습니다.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수리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품값, 공인비, 수리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지비를 계산하면 수입차 소유의 총 비용이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과시 소비에 대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고물가, 경기 침체 분위기에서 비싼 수입차를 타는 것이 예전만큼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 문화 자체가 변하면서 수입차 소유의 상징적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변화는 경제의 신호입니다. 자동차 판매 부진은 소비 심리의 경고등입니다. 자동차는 가장 비싼 소비재 중 하나입니다. 집을 제외하면 평범한 가게가 구입하는 물건 중 가장 큰 지출입니다. 이 큰 지출에 대한 결정이 경기와 소비 심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차 구매를 미룬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쓰기 부담스럽다는 것, 미래 소득이 불확실하다는 것, 지출을 줄이고 절약해야 한다는 심리가 강해졌다는 것, 자동차 판매량이 떨어지면 자동차 관련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부품 제조사, 딜러, 보험사, 정비소, 자동차 하나와 연결된 산업의 규모가 큽니다. 자동차 판매 부진이 경제 전반에 신호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경쟁이 계속됩니다.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기술 발전.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자동차 시장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구독형 차량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월정액을 내고 이용하는 방식. 현대자동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플랫폼이 성장합니다. 엔카, K카, 헤이딜러. 이 플랫폼들이 중고차 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면서 중고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편리한 환경이 됩니다. 브랜드보다 총 비용을 계산하는 소비자가 늘어납니다. 차값뿐만 아니라 보험, 유류비, 정비비, 감가상각까지 포함한 총 소유 비용을 따지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의 필요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필요한 상황들은 계속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는 무조건 바꿔야 한다. 수입차는 성공의 상징이다. 할부로 사면 된다는 공식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더 신중해졌습니다. 차값뿐만 아니라 유지비, 금리, 미래 가치까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는 더 비싸졌습니다. 예전의 국민차 가격이 이제 더 이상 누구나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경우가 생겼습니다. 미래는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전기차로 언제 가야 하는지, 내연기관 차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이 불확실성이 구매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결국 안 팔리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과거의 소비 자신감일지도 모릅니다.